네, 요번에는 배열의, 그러니까 메소드 배열에 대한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에서 배열을 전달했다, 배열을 리턴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사실 자바를 이해하고 자바에서 어떻게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별이 잘 안 그려지네요. 어쨌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배열 리턴인데 배열의 레퍼런스라는 것만 리턴이 됩니다.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면 뭐 정확한 100%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 그러니까 마치 그 C 언어나 이런 데서 쓸 때 보면 마치 그 포인터, 그죠? 포인터의 주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레퍼런스만 리턴이 되는 거지 배열 전체가 리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자, 메소드의 리턴 타입을 봤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메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make arra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앞에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하냐면 배열을 리턴합니다. 배열을 1차원 배열을 리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뒤쪽에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요 타입이 요게 이제 배열 타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명 뒤에다 꺽쇠를 하는 것보다는 타입에다 이렇게 해야 더 명확하다는 거죠. 자, 어쨌건 이렇게 배열 타입을 리턴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요.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요 배열 변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그 템프라고 하는 요 이름을 얘가 이제 반환합니다. 그때 요걸 배열 타입을 그러니까 요때 반환되는 타입을 저희가 배열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 요걸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 make array라고 부르면 요런 make array를 부르면 여기서 만든 배열이 요거로 리턴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야. 이 뜻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잔뜩 코드가 있는데 코드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배열 옮기고 뭐 기타 등등 동작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 make array에서 여기에다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템프라고 하는 이 변수가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배열 4개를 만들어서 템프라는 변수에다 배열 4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100번지부터 배열 4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번지라고 하는 애를 템프에다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요 객체를 바라보는 변수라서 저희는 이걸 객체 참조 변수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요런 변수들, 요 객체를 바라보는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리턴을 했죠. 변수, 그러니까 정수 배열 타입으로 리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그 식이 없는데, 여기 int array라고 하는 데다가 요 놈을 집어넣는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어디냐, 요거 int array라는 데다가 변수에다가 요걸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뭘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배열을 찍을 수 있도록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변수만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처럼 여기 100번지가 이렇게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100번지가 들어 있는데 리턴을 하면서 make array는 int array라고 하면서 여기서 있는 값을 여기로 집어넣은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 들어있는 값, 요 리턴했던 템프에 들어있던 값이 얼마예요? 10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수형 배열을 리턴한다는 거는 정말 얘를 이렇게 일로 복사해서 얘가 이걸 바라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소를 여기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번지라는 애가 얘를 바라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요 함수가 불릴 땐 요 템프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여기서 만든 요 공간, 요 100번지에 있는 공간을 했지만 리턴을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요 공간에다가 요 값, 얘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서 얘가 이걸 바라보게 이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int array를 가지고 원래는 템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int array도 똑같은 걸 바라보니까
그걸 가지고 값을 여기다 뭔가 설정하면 그렇게 값이 설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는데 템프라고 하는 이렇게 돌려줬다. 넣어놓은 여기 100번지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었을 때 요거를 리턴해서 여기로 돌려준다는 거는 여기 있는 값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 놈이 요걸 바라보게 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요 주소가 요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간단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똑같이 make array라고 하는 애를 하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애를 저희가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러고 나면 요걸 한번 해보고 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름은 return array라고 하겠습니다. new class 그리고 return array라고 이렇게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return array라고 하고 main이라는 걸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finish.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컨트롤 D로 한 줄 지워주고요. 자, 저희는 메인에서 뭘 할 거냐면 int형의 int array라고 하는 그냥 i array라고 합시다. i array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건데 얘는 배열이니까 여기에다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변수만 하나 만든 거죠. 아무데도 안 찍고. 자, 그런데 이 i array라고 하는 놈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 make array라고 하는 일을 하나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 눈치껏 찾아봐도 make array라는 애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여러분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make array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리턴 타입을 하는지 뭔지 뭐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미 이걸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제일 좋은 점은 전번에 이렇게 빨간 줄이 간다 그리고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찍고 컨트롤 1번 아이고 전 또 줌이 돼 있네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이걸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마우스 가져가서 할게요. 여기 봤더니 퀵픽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make array라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요걸 하나 누르시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private, public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스태틱으로 된 메소드는 무조건 스태틱으로 된 애를 부르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뒤쪽에서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자, 어쨌건 얘가 요런 타입으로 값을 넘겨야 되는데 얘가 무슨 타입이에요? 배열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배열 타입이고 make array라는 애가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는 너를 리턴하는데 우리 제대로 리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make array라고 하는 데서는 뭘 할 거냐면 요런 일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int형의 배열을 만들 건데 temp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고요. new int 4개짜리로 빈 공간 4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for문을 하나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뱅글뱅글 돌릴 거예요. 돌리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temp의 i번째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i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버릴 거예요. 그럼 0, 1, 2,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난 뭐 할 거냐면 temp라고 하는 애를 리턴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런 타입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 값이 넘어오겠죠. 자, 근데 우리는 흔히 전에도 늘 봤듯이 이게 넘어가면 여기 배열이 통째로 일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걸 찍어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배열을 만든 적이 없지만 여기서 얘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for 이렇게 해서 저걸로 찍는 건 해도 되지만 저건 이미 썼으니까 우리 아래에 있는
for each 방식으로 한번 찍어보자고요. for each 방식으로 지금 저기서 넘겨받은 값들을 sysout으로 찍어봅니다. ln은 지우고, 자 뭐요? i라고 하고 여러분이 빈칸을 하나씩 주면 되겠죠? 그리고 sysout까지 이렇게 하나 해줍니다. 자 이러고 돌렸더니 컨트롤 F11 돌렸더니 얘가 나는 여기서 배열을 만든 적이 없는데 얘가 이걸 요로 보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든 배열을 받아와서 그걸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어떤 스토리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디버그 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잘 보고 쫓아오세요. 자, F11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F6을 누르잖아요. F6을 누르면 얘는 그냥 아예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예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F6번을 지금 같은 경우는 F6번을 누르면 안 되고요. 자, 다시 끄고 나가서 F11번 누르시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면 난 요 make array라는 안으로 요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F5번. F5번을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난 템프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건데, 자, 요거는 F6번으로 해도 돼요. F6번을 했더니 템프가 만들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요 아이디를 보셔야 돼요. 23번이라는 이름으로 공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값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뭘 리턴해요? 템프라는 애를 리턴을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주소 23번지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소 23번지에 만들어 있는 이 템프를 리턴을 했더니 요 놈이 가지고 온 요 놈, 여기 array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했더니 얼마요? id 23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10, 20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놨다고 치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디버깅 해볼게요. 자, 갔더니 i array에는 얘는 21번이에요. 잘 보세요. id 21번인데 여기는 10하고 20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make array 들어가기 위해서 F5번으로 들어갔더니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F6번에 갔더니 템프는 25번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25번. 그러니까 25번째 템프라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값이 지금 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i 값이 변함에 따라서 다 들어가고 그 템프 25, id 25번이라는 애를 얘가 리턴을 하고 그 받아온 값을 현재 여기를 보면 얘는 21번이었잖아요. 그죠? 21번인데 요게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F6번으로 지나가면 id가 뭐로 바뀌어요? 25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i array는 25번을 가리켜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한꺼번에 다 끝까지 출력하면 F8번 누르면 종료가 되면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그림으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i array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쪽 힙 공간에 여기에 10, 여기에 20. 근데 얘는 그냥 우리가 id 번호를 주소라고 치면 얘는 21번이라고 하는 주소를 갖고 있었어요. 얘는 21번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얘 이름은 i array였고. 근데 얘가 함수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함수에 들어갔더니 다른 공간이 스택에 있어서 다른 공간인데, 아니 요거는 없어야 되는데, 어쨌건 스택에 있어서 다른 공간인데 거기에서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고 new int라고 해서 여기에 4개짜리 공간을 만들었어요. 4개짜리 공간을 만들고 얘가 여기를 찍어요. 근데 아까 전에 봤듯이 얘는 주소가 25번, 얘가 25번이 여기를 찍어요.
그리고 값을 넣어요. 1, 2, 3, 4. 아니네. 0, 1, 2, 3 넣었어요. 뭐 1, 2, 3, 4라고 칩시다. 자, 어쨌건 제대로 할까요? 0, i 값을 넣었으니까 2, 3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다 낸 다음에 뭘 리턴해요? 템프를 리턴했더니 얘가 뭘 받아요? 템프 값을 받아서 어디다 놔요? 여기다 넣죠. 템프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얼마예요? 25를 받아서 여기다 넣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얘가 얼마예요? 25로 바뀐 거예요. id 25. 그럼 얘는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를 찍는다고요? 여기를 찍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콜스택이라고 해서 제어가 여기에 있다가 메인에 있다 일로 넘어오면 얘가 활성화돼서 막 쓰다가 얘가 리턴해서 일로 가면 얘는 이제 공간에서 사라집니다. 이걸 만들어 놓긴 얘가 여기서 템플안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사라지면서 이걸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소를 리턴으로 여기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왔을 때 내가 메인에 돌아왔을 때 여기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이 공간은 그냥 똑같은 공간이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뭐예요? 배열의 리턴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C 언어에서 포인터 리턴하고 뭐 배열 리턴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긴 똑같고요. 여기서 이걸 접근하다가 이제 얘가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일로 주면서 여기서 이걸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참조를 리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열이 리턴되는 거고 그게 포인터가 리턴되는 겁니다. 이게 C나 자바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건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저희가 디버깅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21번이었는데 얘가 F5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만들어낸 25번이라는 배열을 보고 이거 여러 번 돌리기 귀찮으면 여기다가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고요. F8번을 누르면 거기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값이 채워진 형태로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한 스텝씩 가려면 F6번 누르면 일로 오고 다시 F6번이나 5번을 누르면 요 값을 여기 21번이라 된 값을 아까 전에 템프 25번이었던 거 봤죠? 템프 값을 얘가 리턴 받아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25번이 일로 들어와서 얘는 얼마예요? 25번지에 있는 값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찍으면 얼마예요? 25번지에 있는 애가 찍히죠. 분명히 여기는 얼마예요? 10, 20이라고 있는데 얘 찍으면 25번지 찍어요. 만약에 요거를 만약에 i array라는 애를 내가 함수를 한번 안 탔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일로 내려오면 당연히 이때 찍히는 값은 얼마예요? 10, 20이지 뭐. 이렇게 찍으면 아이고 디버깅이 걸렸네. 자, 그냥 찍으면 F8번 어쨌건 이렇게 찍으면 10, 20이 찍힌단 말이에요. 이게. 컨트롤 F11로 찍을게요. 그랬더니 10, 20이죠. 왜요? 이때는 이거를 바로 찍으니까 내가 만든 21번에 있는 애를 찍는데 얘를 이렇게 했더니 이놈은 뭐예요? 이놈이 이게 아니라 그냥 주소를 담고 있는 이놈의 주소를 담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주소가 들어오니까 다른 곳을 찍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0, 1, 2, 3 이렇게. 자, 요거를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도 다시 하시고 이해될 때까지 요거를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열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바의 예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해봐야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건 자바는 에라 중에 일부이긴 한데 여기 보면 실행 중 오동적이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라고 얘기합니다.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하면 자바는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예외인 경우는 뭐 정수를 0으로 나눈 경우, 배열의 크기보다 더 큰 애를 접근하는 경우,
정수를 읽고 싶은데 뭐 문자가 입력된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이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숫자를 쓰다가 잘못되면 이게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해서 수치 쓰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원래는 자바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try catch finally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뒤쪽에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요걸 설명하기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뒤쪽에 저희가 무슨 입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저 트라이 캐치를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에는 어떤 특정 메소드나 클래스를 쓸 때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저희가 요건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 나와서 그렇고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거의 맨 마지막 쯤에 저희가 한번 제가 처리하는 방법, 쉽게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try catch문 안에다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 문장을 넣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처리할 걸 catch라는 데서 합니다. 무조건 실행할 거를 finally에 적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예외 처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다 못 외우죠. 하지만 저희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방법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상속이라고 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저희가 뒤쪽에서 한 5장쯤에서 아마 상속을 배울 것 같은데 5장인가? 6장인가? 예, 어쨌건 상속을 배우고 나면 그때 여기 요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exception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상속을 배운 다음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배열을 5개짜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덱스가 4번까지 있죠. 이런 식으로 6번으로 하면 원래는 오류가 나야 됩니다. 오류가 나야 되는데 6번을 넣으면 집어 넣습니다. C 언어나 C++은 이 예외를 확인을 못해요. C샵은 잡아줍니다. C샵은 자바 이후에 나온 애라서 이런 걸 예외 처리를 해주는데 옛날에 있던 C 언어는 요게 아주 취약점이에요. 배열의 끝을 체크 못합니다. 누가 체크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인덱스 번호가 5번 이상이 됐냐 이런 것들을 if문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이렇게 넣으면 얘가 시스템이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 정도 이렇게 배열 첨자를 넘어간다 이런 건 런타임 오류라고 하는데 이런 건 그냥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컴파일러가 잡아주게 하고요. 이거 말고 반드시 예상되는 그런 애들 입출력과 관련된 애들 그런 애들은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이게 언어 레벨에서 이런 걸 체크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세이프한 언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try catch finally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뭐 지금 해봐야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제도 길기 때문에 여기는 예제들은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뭐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문자를 넣었다. 이렇게 숫자를 넣었는데 문자를 넣었다. 그럼 얘가 예외가 발생됩니다. 근데 예외 처리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만약에 숫자를 넣고 숫자 타입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문자를 넣잖아요. 문자를 넣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이 탁 꺼져 버립니다. 오류가 나서 꺼져 있는데 여기 보듯이 얘는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요. 여기 보듯이 여기 정수가 아닙니다. 뭐 이런 예외 처리를 하고 얘가 어떻게 해요? 뭐 인덱스 값도 줄이고 continue라고 해서 이걸 다시 1로 보내서 이걸 다시 수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개수가 3일 때까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끄지 않고
예외가 발생해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스템이 그냥 꽥 하고 죽는데, 그런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걸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C++ 뒤쪽에 가셔도 요 예외 처리를 배우는데, C++의 예외 처리는 자바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대부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외 처리는 자바에서 좀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3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마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는데, 굳이 뒤쪽에 있는 예외 처리에 대한 소스를 여러분이 해보시고 싶으면 해보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는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예외 처리 아주 쉽게, 어떤 예외가 나와도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예외 처리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자바에선 예외 처리를 하는구나,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이런 걸 가지고 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죠. 얘가 여기서 배열을 리턴한다는, 그러니까 배열을 리턴한다는 의미가 뭐지? 얘가 템프를 리턴하는데, 이 템프가 리턴 됐더니 왜 얘가 이걸 찍던 애가 왜 이걸 바꾸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객체를 배우고요, 클래스를 배울 때 걔네들이 쓰는 방식이 다 이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 C 언어에서 다 배운 겁니다. 이게 C 언어에서 쓰던 포인터예요. 이게 사실은 배열 이퀄 포인터라는 거 아시죠? 포인터처럼 포인터 값을 넘겨받는 겁니다. 여기 배열은 C 언어에서는 포인터로 다 바꿔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포인터는 주소를 받는 거고, 그 주소를 다른 주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찍는 거, 그렇게 개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를 통해서 C 언어까지 여러분이 마스터를 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3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거는 기존에 배웠던 C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자바의 형태인 거고요. 이제 클래스부터가 이제 정말 자바입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익히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요. 앞쪽에 있는 것들 잘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배열 같은 거 다루는 법, 2차원 배열 다루는 법, 당연히 2차원 배열을 다루려면 여러분이 이중 포문, 포문 중에도 그냥 포문이 있고 for each 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요번 주가 아니라 어쨌건 이 영상이 나가는 주부터 저희가 가능하면 수요일쯤에 온라인으로 뭉쳐서 제가 질의응답을 받기로 했는데, 그 수요일이 저희가 이 설날이 낀 그 기간이라서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날이 아니라 추석이죠. 추석이 낀 기간이라서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원래 공지했던 것처럼 한 3시쯤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다 참석할 필요는 없고요. 잘 모르겠다, 난 좀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참석해야죠.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참석하고, 바빠서 못 듣는 사람은 말고. 이게 너무 무책임한가? 어쨌건 여러분이 그동안 궁금했거나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반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요번 주 수요일도 할지 말지는
어쨌건 그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요일을 뭐 다른 요일로 옮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요 3장까지 마치고요. 사실은 4장을 지금 바로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제가 다른 과목도 있어서 일단 먼저 영상을 좀 찍어 보고요. 시간이 괜찮겠다 싶으면 4장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일단 지금 3장까지의 영상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